그래서 아트테크가 뭔지부터 일단은 알아보면 네. 아트테크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의 테크를 합성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예술이라고 하니까 음악, 미술, 전시 이런 예술 작품을 활용해서 재테크를 한다라고 네. 생각하면 돼서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음악 요즘 저작권 투자 이런 거 그죠, 하잖아요. 뮤직하우. 네. 그거도 아트테크의 어떻게 보면 한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트테크는 미술품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미술품 투자에서 핫한 투자 기법은 바로 여러 사람이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미술 작품을 소유권을 나누어서 투자하는 방법. 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약간 그것도 뮤직하우 방식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지분을 사는 거지. 그쵸. 이 예. 하나의 작품에.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제 공동구매. 네. 그러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마찬가지네요. 회사도 지분을 가지고 그 회사에 나누죠. 대해서 내 회사는 아니지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지분. 맞아요. 그렇죠? 그 미술품도 그렇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실물을 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어딘가에 내 미술 작품이 있고 그게 그 중에 일부분이 나의 소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구매가 요즘에 그 MZ 세대 사이에서 핫한 투자 기법이라고 해요. 이쯤에서 약간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A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디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죠. 예, 그 어떤 그게 사람이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미술 투자 방법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 뒤에 건데 나오나요? 예. 플랫폼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공동구매 플랫폼이. 예. 그래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공동구매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예전에는 부유층에서 그림을 이제 사고 이제 수집을 했었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그분들은 컬렉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컬렉터가 그림을 이제 수집하다가 네. 한 20년 보유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이게 뭐 수익 창출로 이어져서 사고 팔고를 하면서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아트테크가 된 거라고 보면 네. 요즘은 아트테크를 위한 아트테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아트테크는 약간 그 인베스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 분들은 소유하고 즐겼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솔직히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투자인 거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감상이나 좀 예술, 그러니까 예술적인 심미안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맞아요. 예술을 즐기는 건 또 아닐 아닌 수도 거네요. 있는 거죠. 예. 요즘 하는 그러네요. 그 기법으로 하면. 예. 그래서 아트 컬렉팅과 아트테크가 구분이 좀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예. 작품 감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아트 컬렉팅, 수익을 내는 재테크가 목적인 아트테크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컬렉터가 구매하는 그 어떤 미술품들은 장식용 미술품, 수집용 네. 미술품 이런 게 심미적 즐거움이 가장 큰 구매 목적이죠. 그쵸. 네, 근데 그쵸. 투자용 미술품은 그야말로 이제 최대 이윤을 남겨야 그쵸. 된다. 그런 목적으로 그쵸. 구매를 하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네, 참 재밌네요. 네. 어떻게 보면 예술과 완전 상반된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예술은 자기가 즐기고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자 가치가 있건 없건 맞아요. 난 이 그림이 좋아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만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아트 테크는 그야말로 아트와 재테크가 결합됐기 결합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취향은 배제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취향을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이제 비싸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품만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트테크를 하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는 내 취향을 발견해야 되고 이 작품 투자를 하면서 네. 이게 어쨌든 미술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안목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어쨌든 분할 소유를 하든 어쨌든 네. 이게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작품이 언젠가는 20년 뒤에
나의 취향도 만족을 시키지만 네. 다른 사람의 취향도 만족을 시킬 것이다라는 네. 그런 안목을 키워나가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어렵네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실. 포인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안목도 키워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치가 올라가려면 대중성도 있어야 되는 있어야 건데, 돼요. 근데 내 안목은 완전 아웃사이더 안목이야. 그런 사람은 근데 아트테크 하면 안 하면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류 미술의 그 신비안을 가진 사람만이 맞는 거야. 그죠? 네. 너무 아웃사이더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나도. 맞아. 그러네. 그래서 아트테크에 지금 우리가 왜 투자를 하고 해야 하는가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알아보면 네. 일단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우리가 투자할 대상을 찾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주식, 채권, 뭐 부동산, 비트코인 이러한 투자 대상들이 있는데 네. 이 중에 미술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 현물 자산이거든요. 그쵸. 네.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과 달러처럼 안전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 그러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요거는 근데 사실 어떤 뭐 일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네.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투자용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아트 딜러인 론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설명을 좀 빌려오자면 투자용 미술품을 현금과 같은 무기명 채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하고 가격도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해석이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으로는 그 해석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그림이 현물 자산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순간 속으로 현물 자산이 아닌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 금이나 뭐 예를 들어서 금이나 뭐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금은 돈의 가치로도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을 녹여서 내가 뭘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림은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이렇게 그거를 뭐 땔감으로 쓴다든지 그러니까 현물로서의 사실 가치는 없는 것처럼 잠깐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문제인데 그림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걸 자체를 가치로 느끼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그런 정신적인 가치는 다 배제하고 정말 물질적인 가치 이거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튼튼해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럴 때만 현물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미술품이 실제로 여기 우리 집에 있고 그거를 이제 불태워 내가 없애지 않고 이걸 뭐 장작으로 진짜 없애지 않는 한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그게 현물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는 생각하면 그게 현물이다. 그러니까 심플하게는 그게 맞네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용 미술품 같은 경우는 이미 인지도를 형성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렇죠. 나의 어떤 취향보다는 그렇죠. 대중이 인정해준 거예요. 유명 작품의 작품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격도 비싸지만 이미 수요층도 탄탄해가지고 가격 변동이 좀 덜 민감하다.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고흐의 작품이 있어요. 그거 안 변해. 네, 안 변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군가가 아니야 고흐는 이상한 화가야. 그냥 정신병자야. 이런다고 해서 그래 이 그림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맞아,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러네. 재밌네요. 되게 이게 재테크 얘기인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전 느껴져요. 이게. 그리고 이게 사실 재테크지만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가적인 파생되는 그냥 하나의 분야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해. 근데 미술을 즐기는 방식이 그냥 내가 보는 것도 있지만 요거에 투자해봐서 이게 그치. 오르면 기쁨을 느끼고 이제 그런 하나의 그냥 파생된 오락거리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재테크만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없을 것 같고 견디질 못할 것 같아요. 재테크가 맞아. 목적인 사람은 안 돼. 견디질 못할 것 못하고.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요즘 이제 재테크하면 세금이 가장 큰 골칫거리잖아요. 너무 지금 세금 부동산에 하면 거의 뭐 양도세로 50% 이상 돼야 되거든요. 불로소득이라고.
근데 미술품의 경우에는 일단 취득세와 보유세는 없어요. 콜렉터 입장에서는. 그리고 양도세가 있기는 한데 작고한 작가의 작품으로 작품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작품가가 6천만 원 미만이거나 네. 생존 작가의 작품은 네, 작품가 네. 상관없이 비과세예요. 와. 그래서 투자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게 좀 세금의 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세금마저 예술이 침범하기 시작하면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막 세금을 매기려는 그런 시도는 몇 번 있었는데 맞아요. 이 이제 미술계에서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안 된 것 같아요. 좀 그 분야는 좀 순수하게 남겨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세금을. 이렇게 지금 투자가 많이 들어오면 시장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세금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지금 상태는 아직은 우리나라 아직은. 미술 시장이 그만큼 크지 않다라고 그렇군요. 보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리고 아트테크 방법으로 아까 공동구매를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달라져서 일반 대중들도 쉽게 미술품에 접할 수 있다. 그쵸. 온라인으로 이제 그 미술 작품을 구경하고 맞아요. 거기에 조그만 소액으로 맞아요. 투자를 들어갈 수 있고 맞아. 이렇게 마켓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아트테크를 또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미술을 좀 사랑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트테크를 하다 보면 일단 미술 작품에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자주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뭐 즐기기 위해서든 자꾸 보니까 맞아요. 나 스스로의 취향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덤으로 예술에 대한 안목도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재테크를 하면서 교양도 쌓고 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그럴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사실 미술품밖에 없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도 이제 뭐랄까 신비함과 취향을 살려 나가면서 맞아. 이제 여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재테크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렇게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개념이라면은 참 해볼 만한 해볼 것 같아요. 만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반 서민에게 내려왔다고까지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약간은 들어요. 옛날처럼 완전 귀족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여윳돈 있는 사람들이 아. 좀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술의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게 이 미술관들이 그거 아시죠? 대중교통 가는 데가 잘 사실 없어요. 맞아. 예술의 전당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네, 진짜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국가에서 하는 데들은 대중교통 연결이 돼 있는데 사립미술관들은 산 산 밑에. 속에.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자들만 걸어가요. 시간적 여유와 그다음에 교통 이제 자차로 가야 되고.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 순간에 이제 딱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요 참고 자료를 보세요. 알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한지 얼마 안 됐어요. 2021년인지 20년인지 그 달리와 감자탕이라고. 그런 드라마가 있었구나. 예,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은 이제 젊은 미술관 상속녀 관장이에요. 그 사람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감자탕집 그 자수성가형 사장이 있어요. 연애를.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채권 채무자 관계로 만났다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인데 이게 살짝 미술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예, 같네요. 이제 요거 들으시는 이제 우리 쓸공이 분들 예, 한번 미술 공부하기 전에. 미술 공부하기 전에 재미로 정말 어떻게 보면 딱 대중성 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주행해서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요. 예, 저도.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 미술 아트테크를 제가 읽은 이번에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월 10만 원 그림 투자 재테크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림을 한 점도 소장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점만 소장한 사람은 없다. 그림 구매는 몰라서 못한 것일 뿐 알고 나면 안 할 이유가 없다. 경제에 타격을 받지 않고 비과세이며 안전한 현물 자산이고 매시간 가치 등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나의 취향을 알아가며 동시에 미술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이다.
이게 약간 뭔가 정신적인 만족감, 물질적인 만족감, 이 모든 걸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볼 만한 재테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신 게 또 생각나는 게 저희 이제 외삼촌이 옛날에 이제 금융권에 계셨는데 그 이제 대출 쪽 일을 하실 때 그림을 담보로 잡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또 이제 은행에서도 또 경매에 붙여서 되게 수익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아. 요즘 그러니까 그림이 요즘 막 그 가격이 사실 주관적으로 정해지잖아요. 약간 맞아요. 딜러들이랑. 네. 그래서 대출 담보를 잘 안 잡는데 요즘 또 정찰제로 하는 그런 갤러리들이 생기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호당 가격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림의 가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그거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